안녕하세요. 황금시대입니다. 장마로 피해 입으신 분들이 있어 걱정인 시기입니다. 춘천은 그나마 비의 양이 많지 않아 별다른 피해는 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름이 시작되며 텃밭 정원에 생긴 변화와 재미있는 꽃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요. 올봄 그늘 정원에 심은 인동초의 꽃이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 참을인, 겨울동, 추위에 워낙 강한 식물이라 그런 이름이 붙었나 봅니다. 모진 추위를 이겨내며 축적한 에너지로 꽃에는 항산화 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답니다. 하얀색 꽃도 있어요. 니겔라에는 알사탕 모양의 씨방이 생겼어요. 씨방에는 까맣고 향기로운 씨앗이 가득한데 이 씨앗을 블랙커민 또는 니겔라 사티바라고 부르며 향신료나 약재로 사용합니다. 중세 유럽의 연금술사들은 이성을 유혹하는 사랑의 묘약으로도 사용했고요. 이집트 피라미드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이집트인들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라 여겼고 클레오파트라는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이 오일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영국에서는 Love in a Mist, 안개 속의 사랑이라 부르고 독일에서는 가터벨트를 찬 악마라고 불렀는데 꽃 주변 뾰족뾰족한 잎이 악마의 뿔과 같이 보여서라네요. 사랑과 미움은 한 끗 차이인가 봅니다. 작년에 엄마 집에서 얻어온 무늬 비비추가 꽃을 한창 피우고 있고요. 옥잠화인 줄 알았는데 옥잠화 꽃은 하얀색이라고 해요. 검색해보니 무늬 비비추의 종류가 30가지가 넘더라고요. 비비추는 나물이나 쌈으로 먹을 수 있는데 비벼 먹어도 된다고 해서 비비추라고 한대요. 그리고 잎에 무늬가 있으면 무늬 비비추. 비비추 종류를 통칭하는 이름이 호스타이고요. 새로 만든 그늘 정원에서 다른 호스타, 휴케라와 모여 있으니 더 멋지네요. 휴케라 파리에는 빨간 꽃대가 엄청 나와 그늘 정원이 화사해졌어요.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머위 잎 사이에서도 무늬 비비추가 꽃대를 올렸어요. 넓다란 머위 잎에는 아기 개구리가 자리 잡았네요. 명품 루드베키아 사라마야입니다. 꽃 한가운데 진하고 깊은 갈색 초콜릿을 쏙 박아놓은 듯하고 빈티지한 색감이 매력적입니다.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칼 폰 린네가 자신의 은사인 올라우스 루드베크 부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루드베키아라는 이름을 헌정했어요. 장엄한 노란색 꽃잎은 교수님의 빛나는 업적과 같고 중심부의 원추형 심지는 학계에서 우뚝 솟은 당당한 모습과 닮았다고 찬사를 보냈다네요. 우리나라에선 꽃 중심부가 원뿔을 닮았다고 하여 원추천인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서양에서는 갈색 눈을 가진 수잔이라는 귀여운 별명으로 부르기도 해요. 전쟁터로 간 약혼자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수잔의 간절한 눈동자를 닮은 루드베키아. 마을 사람들은 수잔의 애절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 이 꽃을 갈색 눈의 수잔이라 불렀답니다. 루드베키아와 비슷해 보이는 이 꽃은 하늘바라기입니다. 여름철 강렬한 햇빛과 잘 어울리는 꽃, 애기 해바라기 또는 가짜 해바라기라고도 부른답니다. 해바라기는 고개를 비스듬하게 숙여 해를 향하지만 하늘바라기는 고개를 꼿꼿하게 세우고 오롯이 하늘을 향해 피어난다는 차이가 있어요. 학명인 헬리옵시스라고도 불리지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헬레니움입니다. 헬레니움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헬레네, 즉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헬렌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헬레네가 전쟁과 이별, 운명의 비극 속에서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노란 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고대 역사학자들은 이보다 더 오래된 고대 미노아 문명에서 섬기던 식물의 여신 헬레네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태양을 닮은 노란 꽃 모양 때문에 고대인들은 이 식물을 태양과 풍요를 관장하는 여신의 신성한 식물로 숭배했지요. 자연 발화한 홍대짜리가 몸집이 너무 커져 길을 막아버렸어요. 정원지기가 이발을 시켜줍니다. 여름엔 몽글몽글 연두빛 덩어리로 자라다가
기온이 내려가면 붉게 물들어 존재감을 드러내지요. 옛날에는 빗자루로 사용했답니다. 장미 앞에는 울라야와 우단동자, 백일홍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장미들 사이에 흰색과 보라색 아스타가 끼어 있고요. 아스타 좀 정리해야 하는데, 울라야는 하얀 레이스를 펼쳐놓은 듯한 꽃이 피어 화이트 레이스 플라워라고도 불러요. 꽃잎 하나하나가 레이스 장식처럼 섬세하지요. 특히 바깥쪽 꽃잎이 더 크게 벌어져 있어서 매우 장식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옆에 우단동자 두 송이. 멀리서 보면 안개꽃처럼 가볍지만 정원을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울라야 또는 오를라야라는 속명은 19세기 러시아 식물학자 요한 오를레이의 이름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겨울을 잘 견뎌낸 라임라이트 목수국에 크림색 꽃송이가 만발했어요. 저희 텃밭 정원이 춘천에서도 추운 곳이라 지난 겨울 보온에 신경을 썼지요. 이건 목수국 파이어라이트입니다. 꽃이 화이트로 시작하여 핑크, 레드로 변할 거예요. 떡가립 수국엔 두 송이가 피어나고 있고요. 크림색 꽃이 원뿔 모양으로 모여 피며 시간이 지나며 점차 핑크빛으로 변한답니다. 잎은 크고 깊게 갈라지며 가을의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단풍이 든다네요. 삽목한 레츠댄스 캔두 수국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미국에서 육성된 인기 품종으로 내한성이 뛰어난 수국이에요. 삽목으로 쉽게 번식할 수 있대요. 장미 수국이에요. 장미 수국은 여러 겹의 꽃잎이 겹쳐져 마치 작은 장미들이 뭉쳐있는 듯한 화려한 외형을 자랑합니다. 제주가 원산지로 국내 자생 수국 품종이며 별을 닮은 별수국입니다. 핑크 아나벨 수국이 분홍빛 꽃구름이 둥실 떠 있는 듯 풍성합니다. 일반 수국과 달리 토양의 산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 꽃색이 변하지 않아요. 꽃땡각 나무에 작은 종 모양의 하얀 꽃이 피어났어요. 가지가 작살 모양으로 나온다 하여 좀작살 나무, 무지 조그만 꽃이 피어나고 있어요. 밤이 되면 잎이 서로 모여 닫히는 특징이 있는 자기나무, 분홍빛 솜사탕 같은 꽃이 핀다는데 아직이네요. 한 줄기에 꽃이 7송이 핀다는 칠자화 나무입니다. 꽃이 피어나려고 한창 준비 중이에요. 늦 여름에나 향기로운 꽃이 피어난다니 기다려야겠지요. 말채찍으로 쓰기에 적당한 나무라서 말채나무래요. 작은 꽃들이 무리지어 피어나네요. 덩굴식물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관상 가치가 높은 클레마티스. 전 세계에 약 150에서 2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진한 보랏빛이 매력적인 프레지던트, 지금 보시는 분홍빛의 스위트하트, 종 모양으로 피어나는 피스타치아별, 세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홍꽃이 가장 많이 피어나고 있어요. 이 아이가 피스타치아벨 클레마티스입니다. 미나리아 제비과의 의와리 속에 속하는 다양한 종의 덩굴 식물을 클레마티스라고 한대요. 작년엔 피지 않던 스토케시아 꽃이 올해는 풍성하게 피어났어요. 스토케시아란 이름도 영국의 식물학자 조너던 스톡스에서 가져왔대요. 여름꽃은 쨍한 색이 많은데 스토케시아 색감이 시원한 느낌을 주네요. 시든 꽃을 잘라주면 여름 내내 꽃이 이어진다 하여 손질을 했어요. 사피니아가 거듭거듭 피어나고 있어요. 페추니아를 개량한 품종이라고 합니다. 더블 캐스케이드 오키드 미스트. 겹 페추니아인데 화형과 색감이 무지 우아합니다. 펜스데몬이 겨울을 보내고 튼튼하게 자라 꽃을 피우고 있어요. 펜스데몬, 영어권에서는 비어드 텅 수염혀 꽃이라고도 불리는 꽃이에요. 꽃 안쪽에서 수염처럼 보이는 수술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 붙여진 이름이에요. 옆에는 홍접초 바늘꽃 무늬 가우라가 흐드러져 있어요.
꽃말이 섹시한 여인 떠난 이를 그리워하다입니다. 정원 한켠에서 조용히 흔들리며 분위기를 한층 살려주는 꽃들입니다. 이웃에서 나눔해준 펜스데모는 러시안 세이지 옆에서 미모를 뽐내고 있어요. 다음 꽃은 글라디올러스입니다. 로마 최고의 검투사 막시무스의 이야기인 영화 글라디에이터 보셨나요? 고대 로마 검투사들이 행운의 상징으로 들고 다녔다는 꽃, 글라디올러스는 라틴어로 검을 의미해요. 잎의 모양이 검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솔트 릴리라 부르기도 하지요. 유럽에서는 연인들이 글라디올러스 꽃대에 달린 꽃의 개수로 만날 시간을 정했다고 해요. 꽃이 2송이면 오후 2시에, 그래서 꽃말도 미뢰입니다. 파종에서 키운 백일홍이 특이하게 피어났어요. 이 꽃은 여름 정원의 필수지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오래 피어 정원에 긴 색을 남기는 꽃 백일홍. 색이 다양하고 키우기 까다롭지 않아 좋아요. 사랑하는 이를 100일 동안 기다리던 마음이 꽃이 되어 오래도록 붉게 피어났다는 이야기. 그래서인지 백일홍은 오래 피는 꽃이라기보다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오래 머무는 사랑을 닮은 꽃 같아요. 오래 기다린 마음인지도 몰라요. 작년에 키 큰 백일홍이 폭우에 잘 넘어져서 오랜 미니 백일홍을 파종해 심었어요. 키 큰 백일홍도 체종의 둔씨로 몇 개 피어났고요. 앞으로 100일이 아니라 150일이 넘게 텃밭 정원을 채워줄 고마운 친구랍니다. 작년에 잠깐 피었다 폭우에 사라진 베르가못입니다. 올 봄에 자그마한 모종 다시 구입하여 심었는데 2달 사이에 초등학생 키만큼 자라났어요. 이번엔 분홍인데 꽃도 어찌나 많이 피어나 벌을 불러들이는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었지요. 베르가못 꽃은 보통 모나르다를 말해요. 비범, 벨가못, 오세고테라고도 불리는 꿀풀과 식물답게 잎과 줄기에서 향이 나는 허브성 꽃이에요. 꽃잎이 둥글게 얌전히 모여있기보다 머리카락처럼 사방으로 뻗은 듯한 모양이라 정원에서 보면 작은 불꽃 또는 꽃으로 만든 왕관처럼 보여요. 베르가못의 진짜 이름인 모나르다는 스페인의 식물학자 니콜라스 모나르데스의 이름에서 왔어요. 그런데 향수나 얼그레이차에서 베르가못 오렌지 들어보셨지요? 모나르다 잎에서 나는 향이 이탈리아 베르가못 오렌지 향과 비슷해서 연결된 거라네요. 실제 북미 원주민들은 모나르다 잎을 차로 활용하여 오회고 테아라는 이름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외성 베르가못도 심었는데 그건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답니다. 몸집이 커진 모나르다 아래 깔려 피어난 다알리아 라벨라 마조레 펀 로즈 바이칼라. 금계국 사이에서 피어난 다알리아 맥시 로페즈. 금빛 닭의 벼슬 닮은 국화 금계국 코레옵시스. 밝고 씩씩하게 텃밭 정원을 환하게 만드네요. 소립 금계국 문빔도 있어요. 연한 노란색이 은은한 달빛을 닮았어요. 안개나무 영레이디, 몸집은 작아도 풍성한 안개꽃을 오래 보여줍니다. 일반 안개나무보다 빠르게 비교적 어린 시기부터 풍성한 꽃을 보여주어서 이름이 영레이디인가 봐요. 자엽 안개나무는 아직도 꽃이 피지 않았어요. 안개나무 영레이디는 둥글고 풍성한 수영으로 자라 정원에서 중심을 잡아줍니다. 표범나비 같은데 자기 날개색과 같은 나리꽃을 찾아왔어요. 디기탈리스 달마시안도 꽃이 끊이질 않는군요. 이렇게 고급스럽고 우아한 아이리스 처음 봅니다. 엔사타 아이리스 구스토. 선명하고 깊이감 있는 꽃색이 돋보이고 묵직한 고급스러움에 첫눈에 반했어요. 그리스 신화의 무지개 여신 이리스에서 가져온 이름으로 꽃색이 보라, 파랑, 노랑, 흰색, 자주 등 다양해서 무지개의 꽃이라는 느낌이 잘 어울립니다. 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게 아쉬워요.
송엽국과 자연 발화한 채송화가 섞여 있고 파종에서 키운 보리주도 엄청 자라 연보라색 꽃을 한창 피우는 하우스 뒤 화단이에요. 작년에 비하면 상전벽해 수준입니다. 플록스도 파종에 성공해서 텃밭 정원 이곳저곳에 심어줬어요. 햇살이 머문 자리마다 여름 정원의 감성을 채우는 플록스. 씨앗 한 봉지 사서 파종했는데 다양한 색깔의 플록스 꽃이 피어나네요. 노지 월동도 잘한다고 해요. 이런 모양의 플록스도 있었군요. 지난 겨울 초록별로 떠난 줄 알았던 아틀란티스도 몸집이 많이 불어났어요. 수끝무늬 세덤 아틀란티스는 2019년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대상을 수상했답니다. 영국인들에게 사랑받는 10대 식물에 선정돼 있어요. 7월에 작은 노란색 꽃이 피어난다니 기대해 봐야겠어요. 다음은 금어초입니다. 해골꽃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 꽃은 영화 곡성 때문에 유명해졌답니다. 영화에서 음산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치로 등장하지요. 꽃이 시들고 마르면 해골이 되어 해골꽃, 드래곤 스컬이라고도 불러요. 금어초는 입을 벌린 작은 금붕어처럼 보여서 붙은 이름. 그런데 시들고 말라가면서 분위기가 반전하는 거지요. 모든 꽃이 다 해골 모양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 영화 촬영 전부터 금어초를 엄청 심은 후 해골처럼 변한 것을 골라 사용했다고 해요. 저희는 흰색과 노랑, 빨강, 오렌지 4가지 색을 심었는데 꽃이 많이 피어납니다. 해골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팔꽃을 닮은 당 9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무궁화 꽃을 닮은 것도 같고 서양에서는 블루 멜로우라는 이름의 허브티로 사랑받고 있어요. 폭우에 쓰러지고 녹병까지 와서 잘라버렸답니다. 접시꽃 잎과 당가옥 잎에 유난히 녹병이 오네요. 키 큰 당아옥을 없앴더니 램스여가 드러났어요. 생김새와 촉감이 어린 양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꽃도 피어난다는데 기다려봐야지요. 해변 라벤더 리모니움이에요. 스타티스라고도 부르며 드라이 플라워로 사랑받는 식물입니다. 멀레인이라고도 불리는 버바스쿰이에요. 키 큰 꽃대와 촘촘한 노란 꽃 때문에 마치 정원의 꽃인 자연의 촛대처럼 보입니다. 백일홍처럼 둥글게 피는 꽃들 사이에 심으면 수직감이 분위기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잎이 정말 부드럽고 털이 많아요. 잎을 만지면 플란넬 천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노란 등심붓꽃도 오랫동안 꽃을 보여주네요. 겹 샤스타 데이지 꽃이 하얀 조명처럼 텃밭 정원을 비추고 있어요. 샤스타 데이지는 미국의 원예가 루서 버뱅크가 여러 데이지류를 교배해 만든 원예 식물입니다. 버들 마편초가 여기저기서 자연 발화하여 보랏빛 물결을 만들었어요. 파종한 춘자국도 귀여운 꽃을 피우고 있고요. 천인국이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고 곽꽃에도 하나 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여름의 텃밭 정원입니다. 백년초 꽃은 슬며시 피었다 사라졌어요. 원래 흰색과 분홍색 코스모스가 피었었는데 둘이 섞였나 봅니다. 아니 누가 이런 짓을. 이 자그마한 애벌레들 식욕이 엄청나네요. 할미꽃 이파리도 엄청 뜯어 먹었고 추명국 이파리에도 구멍이 숭숭. 너냐? 비 그친 뒤 산모기들 심어줍니다.
근데 이 새끼들 참 약간, 옆은 그냥 얼마나 지저분하게 그냥.